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모두의 노후입니다.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정의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정적인 사람을 자주 마주하는 사람은 그 내공이 대단할지라도 부정적 사고에 물들곤 하죠. 오늘은 사람을 치유하고자 상담사의 길을 택했지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원래의 포부가 무색할 정도로 자신이 망가져가는 것을 겪어야만 했던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신을 잃고 방황했던 긴 고통의 시간을 극복해내며 한층 더 깊은 내공을 쌓게 된 박 선생님의 통찰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양분으로 삼아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수십 년간 심리상담사로 일해온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죠. 상담을 할 때마다 박 선생님은 마음을 다해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도 했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담이 성공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에게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변화의 길을 찾지 못하는 내담자들이 있었습니다. 상담이 반복될수록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심지어 박 선생님의 진심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고의 늪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선생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좌절을 느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자신에 대한 의심이 박 선생님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박 선생님은 깨닫지 못한 사이 내담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내담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전문가인 자신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로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의 고통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감정들이 서서히 박 선생님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고 일상 속에서 삶의 작은 기쁨조차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박 선생님은 번아웃에 빠져들었습니다. 상담이라는 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어느새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박 선생님은 자신의 내담자들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해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의 능력이 미흡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박 선생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의 순간이 오히려 박 선생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상담사로서 자신이 아무리 내담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길을 제시해도 결국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변화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마치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인 것처럼 말입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고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부정적 감정의 전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달았던 두 가지 중요한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기. 박 선생님은 상담사로서 많은 내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고 그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중요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전염되어 번아웃을 겪게 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었죠. 이를 통해 박 선생님은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의 경계란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되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특히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기 쉬운 관계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상담사뿐 아니라 누구나 친구, 가족, 직장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경계가 무너지기 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몇 가지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상담이 끝난 후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자신의 기분이 불편하거나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 자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상담이 끝난 후 자신의 기분을 간단하게 메모하며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언제 경계가 무너졌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담자와의 감정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상담사로서 내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는 그들 자신의 것이며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라는 점을 되새겼습니다. 이는 내담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내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박 선생님은 공감의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담자의 감정을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내담자의 슬픔이나 분노에 깊이 빠져드는 대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내담자와의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진정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대화를 나눌 때 적절한 물리적 거리감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박 선생님은 상담 중에 의도적으로 의자를 약간 뒤로 두거나 팔짱을 끼지 않고 편안하게 손을 무릎 위에 올리는 식으로 자신의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내담자의 감정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오는 것을 막는데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만의 보호막을 만드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상담을 진행하기 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인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전 명상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거나 심호흡을 하며 내 감정은 내 것이고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루틴이지만 이를 반복함으로써 내담자의 감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사로서 언제든지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너무 소모되고 있음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정의 경계를 설정한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돌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박 선생님은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자신만의 회복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명상, 자연 속 산책,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상담 중에 발생한 감정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고, 다음 상담에서 더 건강한 마음으로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경계 설정은 상담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친구나 가족의 고민을 듣다 보면 그들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까지 전염되어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이 될 수 있죠. 이럴 때 감정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국 박 선생님이 배운 감정의 경계 설정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내담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건강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고 번아웃을 방지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들과 연결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변화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박 선생님은 내담자들의 변화를 돕는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변화의 책임은 내담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담자들의 고통을 보고 도저히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강한 책임감에 이끌려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었지만 변화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담자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변화는 강요하거나 서두른다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담자들이 변하지 않을 때 박 선생님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를 번아웃으로 이끌었죠. 그러던 중 박 선생님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내담자 자신이 결정과 책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 깨달음은 박 선생님의 상담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담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결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내담자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선생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내담자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내담자들에게 변화의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그들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내담자들의 변화는 더 깊이 있고 지속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상담사로서의 역할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박 선생님에게 상담에 대한 새로운 동기와 의미를 부여해 주었고 내담자들에게도 더 진정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박 선생님의 두 가지 통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 그리고 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는 과정이었죠.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모두의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